안녕하세요. 열린아카데미학원 원장 김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들 이렇게 저희 예비고를 위해서 또 고민 많으실 텐데 저희 대표님이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진로 진학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로 이제 저희 학원에 아이들을 잘 맡아주실 소장님을 모셨어요. 저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고민을 많이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정보 얻으시고 좀 도움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성훈 대표님이십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아카데미의 이제 입시전략연구소의 소장을 맡게 된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가 좀 많이 힘드셨죠? 네. 표정들이 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되게 인상 쓰고 보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잠깐 고민했습니다. 네,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예비 고1이신가, 그러니까 중3, 전부 다. 네, 오늘 강의, 그러니까 오늘 특강을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갈게요. 저는 임용이 돼서 고등학교 물리교사를 5년 했고요. 그 EBS 교육방송의 진로사업부 대표를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음 커리어라는 대표를 하면서 서울대나 이렇게 특강 같은 걸 하고요. 대치나 여기서 지금 연구소장을 하는데 이번 달로 같이 대전에서도 열린아카데미에서 소장으로 같이 겸임하면서 우리 열카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략적인 부분을 1대1로 상담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관리적인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중2부터인데요. 이거를 스킵하지 않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지금 내 중3 아이가 재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3과 이게 중2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 주에 발표했잖아요. 중2부터는 이렇게 바뀌는 거여서요. 이렇게 바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아들, 내 딸이 그동안 배워왔던 9등급 체계가 이 뒤에 중2부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재수할 때 점수 환산이나 이런 게 되게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중3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실제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금 중3 아이들은 재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재수가 아니고 재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디테일한 설명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바뀌는구나. 5등급으로 바뀌는 거고요. 9등급이 폐지가 돼요. 중2부터. 그러니까 내 지금 아이들까지만 9등급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 게 중3은요. 바뀌는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선택은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중3은요. 학교를 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성고등학교나 제가 뒤에서 고등학교마다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해드릴 건데 학교마다 깔리는 과목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유성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예요? 아니면 조금 아쉬운 고등학교예요? 눈 되게 높습니다. 유성고등학교가 서울에서도 비교해서 견줬을 때요. 되게 괜찮은 고등학교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지금 9등급으로 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진로 선택은 점수 환산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혹시 아시나요? A, B, C로 되고 있습니다. A, B, C.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예요, 그냥. 절대평가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네. 상대평가랑 절대평가가 다른 건 절대평가는 그 기준점을 넘어갔을 때 무조건 동일한 등급을 받는 거예요. A, B, C. 예를 들어서 내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수학시험을 봤어요. 수학시험을 94점을 맞은 거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94점을 맞았어. 와, 엄청 좋죠. 우리 딸, 너 왜 이렇게 잘했어? 진짜? 맞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 더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너 반에서 제일 잘 본 거야? 라고 물을 수 있죠. 근데 딸이 얘기를 해요. 아니, 나 빼고 다 100점 맞았어, 엄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평가에서는 되게 안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절대평가에서는 뭘까요? 반 전체가 A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따라서 9등급과 5등급이 이렇게 바뀌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가 지금 내 아이들이고요. 얘네가 1년 밑에 아이들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적용될 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재수를 만약에 선택하게 되더라도 정말 큰 혼란을 가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고1 있잖아요. 지금 올해 고1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왜? 재수를 할 수가 있어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한번.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같은 설명에서 넘어가고요. 지금 개정교육 과정 가운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중3,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일반 화법과 작문과 엄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현재 중3인데 이게 현재 중1, 2는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뭐냐면 얘네들이 고1이 되고 고2가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내년엔 고1이 되고 고2가 되는데 얘네들은 선택 과목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중1, 2, 올해 중1, 2 아이들은요. 선택 과목이 이렇게 또 달라져요. 하나만 예를 들면 얘네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게 지금 중3은 있는데요. 그게 없어지고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이름조차 바뀌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수능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재수를 하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나다니까 지금 중3이 지금 교육정책의 변화에 최악의 정말 피해자예요. 정말로. 피해자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의미하는 걸 다시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지금 내 아이가 중3 때 고1, 고2, 고3을 이렇게 준비해서 내신 관리를 하고 수능을 봐. 내 아이가. 근데 엄마 내가 예를 들어서 스카이를 가려고 했는데 스카이에서 유성고등학교에서 내가 1등급 잘 맞고 2등급까지는 유지하다가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해서 내가 재수해가지고 정시랑 합쳐서 가면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이미 반영이 다 달라. 융합 선택이라는 게 생겨요. 지금 중2부터는요. 그리고 수능도 보는 게 달라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중3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는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겠어요? 눈으로. 변경 주요사항을 제가 좀 정리를 해온 거예요. 한 가지 더. 여기서 정의하거나 의미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혹시 내 아이가 문과를 가려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요. 문과를 가려고 하는 아이는 바뀌는 수능에서는 정말 쥐약이에요. 문과생이 재수를 한다는 거는 정말 거의 그냥 웬만하면 만약에 지금 제 조카가 중3이거든요. 그리고 첫째 조카가 고1, 둘째 조카가 중2예요. 과고를 준비했다가 떨어져서 일반고를 갔는데 만약에 제 조카가 중3이라면 재수하지 말고 그냥 어디든 갔다가 편입을 권유할 거예요. 문과라면. 그 정도로 문과가 2027학년도에 수학 능력을 봤는데 원하는 게 안 나왔어? 2028학년도에 수능을 다시 공부해서 볼 거야?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수 1은 뭐냐면요. 여기 대수가 수 1을 해당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미적 1은요. 수 2에 해당해요. 근데 이게 문과 애들은 이걸 왜 하냐고요. 근데 이걸 공통으로 깔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3과 중2가 문이과가 통폐합이 되고 그 수준이 조율은 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문과 아이들이 이 수능을 볼 때는 굉장히 불리함이 눈에 보듯 뻔히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개편안이 있는데 이런 총평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든 고1, 2, 3을 잘 준비해서 한 번에 대학 가는 게 중3, 지금의 현 중3한테는 전략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좀 쭉 너무 원론적인 것들은 넘어갈게요. 보시면 고교학점제가 이걸 뜻해요. 근데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또 뭐가 다르냐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중2부터 이렇게 해요. 눈으로 보면 실제 얘네 교육부에서 발표한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거든요. 같은 반 친구예요. 얘는 의학보건계열을 가겠다는 여학생이고요. 얘는 상경계열을 가겠다는 남학생인데 시간표가 어때요? 잠깐 눈으로 보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같은 반인데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중2부터는 조회와 종례를 제외하고는 이동식 수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중3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70%가 학교에서 세팅값이에요. 그러니까 30%만 아이가 듣고자 하는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을 듣게끔 돼 있는데 지금 고1과 중3은 뭐가 문제냐면 고등학교마다 깔리는 과목이 달라요. 선택 과목들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중3은 고교학점제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네?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네, 대상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정확한 워딩을 정리해 드릴게요. 고교학점제의 올해 시행은 단계적 부분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시행을 한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 때 졸업 요건이 뭐였죠? 저희는 어떻게 하면 졸업했죠? 네? 맞습니다. 출석을 어떻게 하면 됐죠? 네. 3분의 2 이상. 출석 일수의 3분의 2만 되면 얘가 빵점을 다 맞아도요. 졸업이 됐는데요. 이수가 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요. 40점 미만이면 미이수거든요. 그러면 미이수면 졸업을 못 해요. 누가 제일 피해자일까요? 운동부. 특히 아시죠? 운동부는 출석해서 자고 시험 빵점 맞고 나갔는데 얘네들 졸업 못 해요, 이제. 이게 학점제예요, 실제. 근데 지금 중3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게 학점제의 여러 유의미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런 선택들이 다 지금 현재 중3 기준이에요. 보시면 지금 현재는 다르긴 한데 화법과 장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에서요. 학교에 있는 걸 내 아이가 선택해서 듣게끔 되어 있어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은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 이 학교에 예를 들어서 실용국어랑 심화국어만 깔릴 수 있고요. 또는 고전 읽기랑 실용국어만 깔릴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현재 중3인 내 아들, 딸이 엄마, 나 뭐 들을까라고 실제 고2 때 상의를 되게 많이 해요. 나 뭐 들을까? 우리 딸이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엄마, 나 뭐 들을까? 학교에서 이 두 개가 있긴 해. 실용국어랑 심화국어. 뭐 들을까? 점수 잘 나오는 거 들어야지. 네. 점수 잘 나오는 거. 문제 좀 쉽게 내는 거. 실제로. 지금 근데 중3은 전략적으로 그게 필요해요. 학교 가면 아이들이 약간 족보처럼 적어 들으면 문제가 좀 쉬워라고 하는 거 있죠. 진로 선택은 그걸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일반 선택은 뭘 들어야 될까요? 이제 학교를 갔어. 이거 과목 선택하는 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까요? 애들 많이 듣는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왜 들어야 될까요? 많이 들으면 뭐가 좋아요? 아이들이. 등급 따기가 좋죠. 왜요? 프로테이지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10명 들으면 비교해요. 10명 들으면 1등급이 몇 명이야? 한 명이에요. 아니다. 한 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100명으로 할게요. 100명 들으면 1등급이 몇 명이에요? 네. 4명이에요. 2등급이 거기서부터 7명이니까 1, 2등급이 11명이거든요. 100명 들으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지. 50명이야. 듣는 애가. 적게 들어. 그러면 문제를 아무리 쉽게 내도 1등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피특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고민하셔야 돼요. 내 아이가 어떤 계열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중3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고1, 2, 3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 건요. 제가 똑같이 대치에서 강의할 거 아니에요. 대치에서도 소장으로 지금 하니까. 똑같은 건 너희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가든 간에 무기가 분명한 건요. 1.5등급을 최대한 뒤엎습니다. 어떤 애가 위너냐면 엄마 나 이 계열에 관심 있어. 이 아이가 위너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명확하지 않아도 그 계열로 하여튼 맞춰야 돼.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한 3, 4년 됐지만 정말 그 드라마의 대사 같은 거예요. 스카이캐슬에서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돼요. 이것처럼 내 자녀에게 얘기해야 돼. 아들, 엄마 믿어. 한번 네가 하고 싶은 걸 찾아봐. 이렇게 가야 돼요. 실제. 그렇게 된 아이들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 과목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고교학점제에 여러 가지 보완 추진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고교학점제에 우리가 부분 시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행될 때 문제점은 보완적 정책이 우리 아이에게는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의 교육 개정에 우리 아이는 영향을 받으면서 더 어려운 건 지금의 교육 개정이 스며들어서 양쪽을 신경 써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제 아이가 대학을 잘 갈까요? 했을 때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디 대학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아, 좋은 대학이요. 아,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어디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아, 스카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 정말로. 스카이. 근데 그렇게 갈 때 아이들이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했을 때요. 첫 번째. 너무 당연한 건데 내신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부탁드리는 거. 내신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3점대가 나왔어. 어떻게 하지? 대학을 진짜 인서울 갈 수 있으려나? 충분히 갑니다.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자동봉진이나 세특이나 탐구활동 보고서라는 여러 가지가요. 정말 말씀드렸지만 1.5등급을 뒤엎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가 1.7등급이 떨어졌지만 3.3등급이 붙어요. 실제. 근데 그 이유는요. 얘 생활 기록부를 볼 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가 이 친구의 합격을 좌우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도 그 전에는 내신이 그것들을 못 이겼어요. 결국은. 근데 지금은 뒤엎습니다. 특히 지금 중3, 지금 고1 중3은 이게 완전 뒤엎을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몰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3.8등급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아이가 2점대 중반까지만 집중하고 그거를 그때 관리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을 좀 더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시면 다 늦어요. 다 늦어요. 성적에 집중하다가 그래도 학생부를 좀 볼까 하고 2학년 2학기 때 나이스 들어가가지고 꺼내봤어. 반응들이 어떤 줄 아세요? 진짜 깜짝 놀라요. 막 써있는 게 없어. 야, 왜, 너 선생님이 없었어? 막 거의 이 정도예요. 진짜. 지금은 좀 열린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얘들아, 너희들 이번 학기에 과목별 세특에 선생님 써주려고 하는데 이번 학기에 특별히 선생님 이거 반영해 주세요 하는 친구는 써서 내. 선생님이 검토해보고 특이사항 없으면 반영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여학생들은 조금 막 이렇게 끌적끌적해서 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남학생들은 점 찍어가지고 내요. 그냥 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 왜 그래? 막 원장님이나 막 이렇게 걱정돼서 물어보면 저 정시로 갈 거예요. 하는데 정시로 가기가 더 힘듭니다.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바뀌고 있어요. 다 바뀌고 있는데 지금 이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2023학년도면 언제예요? 입시가? 작년, 이미 올해 대학교 1학년 되네요. 제가 이걸 상징하는 바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올해 대학교 1학년 된 친구들을 우리가 대학에서는 크게 몇 가지가 있죠? 제도가.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수시랑 정시가 있죠. 좋습니다. 가장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따 끝나고
연락처 주시면 스타벅스 쿠폰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와주세요. 반응이 커야 제가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처음에 너무 무서운 거 있죠? 막, 한번 해봐, 막 이랬는데, 정시에서 이렇게 뽑아요. 정시에서. 그러니까 정시가 수능으로 뽑잖아요. 수능이랑 또 플러스로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정시에? 교과평가가 들어가요. 작년부터. 서울대에서. 그러면 이제, 작년 서울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올해입니다. 올해 고3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작년 거, 올해 걸 가져오냐면, 이거는 확산될 거예요. 이렇게 더 뽑을 거예요. 바로 정시에, 이거는 직윤이고요. 이거는 그냥 정시 일반입니다. 6대 4나 8대인데 교과평가가 뭐냐면 이게 들어가요. 교과 이수 현황은 뭐냐면, 너 시간표 가지고 와봐. 너 일반 선택 뭐 들었고, 그러니까 너가 우리 과랑 관련된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으면 얘가 지원을 못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말씀드릴게요. 핵심 권장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 연계를 따라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과 그냥 일반 권장 과목이 있어요. 그게 이걸 얘기해요. 2단계 권장 과목인데, 너 엄마 나 전기정보공학부가 너무 관심 있어서 걸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잘했어. 예를 들어서 유성고등학교에서 전교 계속 탑을 찍었어. 관리 잘했어. 내 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의대를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가 생물원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피는 못 볼 것 같아. 막 해가지고 그냥 서울대에서 상상만 해도 되게 행복하시죠. 차라리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건데, 맞아요. 얘가 갑자기 꿈이 바뀌어서 이제 물리학 2를 못 들어요. 생물원에서. 이걸 위계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물리학 1을 들으면 2를 들을 수 있고요. 화학 1을 들은 애는 생물 2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아이들은요, 지원을 못해 이제. 왜 그런지 아세요? 핵심 권장 과목은 이걸 안 들으면 빵점, 미면 다행이게요, 마이너스입니다. 페널티가 있어요. 권장 과목은 빵점이에요, 안 들으면. 이거는 플러스 점수가 둘이 없는데, 이거는 가중 마이너스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빵점. 이해하셨죠? 우리가 가고 싶은 거에 대해서 아무거나 들으면 지원 못해요. 이거 올해 이렇게 뽑으면 되니까요. 올해 이렇게 뽑는데 3년 뒤에 내 아들, 딸이 대학 갈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서울대니까 저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고대도 이렇게 뽑습니다. 정시를. 연대는 지금 고1부터 이렇게 뽑는다고 확정 발표했어요. 서울연고대 다음에 인서울은 다 합니다. 이제 정시 안에서도 교과평가를 무조건 관리해야 돼요. 이게 정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몰랐던 친구들이요. 몰랐던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 이런 준비가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가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원장님이 대단하신 게, 이게 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학원에서 기대하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래, 아무거나 들어. 우리가 2등급까지는 맞춰줄게.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입시 상담이나 아이들의 개별적인 부분에 너가 어떤 것들에 진학에 대한 플랜을 짜줘야 돼요, 같이. 근데 이런 아이들이 서울연고대를 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 더 웃긴 거. 이거 문과죠. 핵심 권장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엇을 뜻할까요? 네, 앞으로는 이과생의 문과 침공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이지만 문과 지원할 수 있는 게, 나는 마이너스 안 받을 거야. 네. 그냥 학교를 낮춰서라도 이렇게 할 거야. 이해하셨죠? 핵심 권장 과목과 다 똑같아요. 지금 이거는 대학마다 다 있습니다. 현재도. 혹시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 라고 얘기한 학생이 있을까요? 손 한번. 네. 있어야 돼요. 네. 네,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중2야.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 자녀처럼 중3인데 얘가 틈만 나면 자기 유튜브 한번 해보고 싶대.
그럼 방으로 끌고 가서 니킹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너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송 PD. 너 프로듀싱을 아예 네가 전문으로 배워서 그래 그것도 네가 공영방송에 갈 수도 있지만 그래 그것도 해볼 수 있어. 근데 하려면 제대로 해. 엄마 응원할게.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핵심 가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소리가 제가 볼륨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플레이 눌러주시겠어요? 한번 되는지. 네. 화가 이걸로 되는 네, 이 HDMI. 허용 어디지? 했는데 잠시만요. 소리가 잘 들리는데 그러면 제가 네, 설명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이 뭐냐면 지금 현재 하나고를 다니는 고1짜리 아이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특목이나 자사나 지역형 자사나 광역형 자사나 이런 것들을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얘네들만큼 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가 볼 때 왜 영과고나 자사고나 외고를 왜 보내려고 할까요? 왜 보내려고 할까요? 네? 학종, 생특. 네. 맞는데 왜요? 학종과 생특이 왜요? 네. 관리가 남달라요. 그게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고를 가서 무엇인가 자기가 관리를 잘하면 그거에 대한 베네핏을 오히려 일반고에서 본인이 채우면서 훨씬 관리가 잘 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또 이거는 뭐냐면 빨라지는 학교는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공강이 생겨요. 공강. 대학생처럼 공강 개념이 생깁니다. 제가 자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몇 년도에 올해 고3을 이렇게 뽑아요. 이제 올해 고3을 이렇게 뽑는데 참고하라고 가져온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뽑는데 여기에 똑같은 게 여기 있어요. 야, 개인 입학 실정이나 활동 증빙서류 없어도 돼. 누구를 우리가 뽑을 거냐면 꾸준히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을 드러내서 학생부에 녹여져 있으면 그런 애 뽑을 거야 라고 이 대학들이 얘기한 거예요. 올해 고3을.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내 중3 아들, 딸이 관심 분야가 정말 있냐 없냐가 너무 크다니까요. 너무 커요. 유성고등학교 한번 볼까요? 좋은 고등학교 기준이 뭘까요? 아,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쨌든 많은 학부모님들과 영상이 찍히는 관계로 저희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너무 좋은 고등학교와 그냥 좋은 고등학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고등학교요? 아니면 좋은 고등학교일까요? 유성. 아니, 근데 정말 눈이 높으셔서 그래요. 정말 유성고등학교가요, 정말로 목동이나 대치의 딱 평균이에요. 정말로. 제가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좋은 고등학교의 기준은 4년제를 많이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에요. 좋은 고등학교의 기준은 첫 번째, 전문대학교의 진학률이 낮아야 됩니다. 전국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 고등학교 말고 평균, 좋은 고등학교는 15%예요.
2년제 진학률이 15%가 일반적이에요. 6.4면요. 굉장히 2년제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럼 유성고등학교는 어떤 거냐면 되도록 4년제를 보내고 분위기가. 그리고 4년제가 왜 무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유의미성이 많이 떨어지냐면 여기가 인서울만 수집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든 4년제를 수집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6점대면은 되게 좋은 학교 분위기고요. 이 기타는 뭘 뜻할까요? 맞습니다. 재수. 재수 비율을 그렇게 높게 가져가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로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다른 데는 어떻게 되냐면 2년제가 낮고 4년제 합격률이 50% 미만이고요. 그러니까 대치나 목동에서 그리고 재수 비율이 40%를 무조건 넘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유성고등학교는 그런 거 보면 되게 훌륭한 고등학교예요, 실제. 아니, 근데 진짜 잘 안 믿는 거, 무슨 말 하는데 정말 평균보다 높습니다. 진짜 눈이 너무 높으셔서 그래요. 정말. 이거 제가 유성고등학교 관계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유성고등학교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미적분이 2학년 때 깔리고 경제수학이 깔려요. 이거 뭘까요? 네. 경제수학 이런 거 깔린다는 거는 이제 유성고등학교 깔리는 과목에서도 아이들이 이과생 아이들이 자기에 맞게끔 진로 선택을 좀 할 수 있도록 이과생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보면은 3학년 때 심화국어, 수학 과제 탐구, 심화영어. 사실 심화영어 1 이거는 외고에서도 깔립니다. 일반고가 잘 안 깔려요. 그리고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굉장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깔리는 고등학교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런 수학 과제 탐구,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과제 탐구라는 과목이 있으면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과제 탐구는 무조건 선택해라. 그러니까 그 계열에서 막 문과인데 이과 선택하시면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렇고 여기 보시면 기하가 몇 학점이에요? 4학점이죠. 이게 학점인데 기하가 4학점 깔린다는 건 굉장히 4시간 그러니까 두 번씩 깔린다는 건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심화 수학도 안 깔리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성고등학교는 여기 음악 연주 미술 창작 이것도 깔린 것도 없는 학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 깔리는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는 이런 시간표가 잘 깔려야 돼요. 이게 없다니까요. 서울에서도 없어요. 없는 학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심화 수학이 없어. 그 고등학교에. 그러면 거기는 뭐예요? 심화 수학이 있으면 가중치를 받는데 없으면 얘가 갔는데 가중치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갔는데 가중치를 받고 싶은데 들으면 잘할 것 같은데 안 깔렸어. 그러면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고등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잘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고등학교에 무엇이 깔렸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체능도 원래 잘 안 깔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얘가 예고를 가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꾸준히 고민하는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들어도 괜찮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물투, 생투 이렇게 깔렸죠. 여기 이과에 완전 최적화된 거예요. 물투, 생투 안 깔리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물투, 화학투, 생투, 지구과학투가 다 깔렸잖아요. 다 깔렸잖아요. 이 투가 4개가 깔리더라도 4개가 안 깔리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유성고등학교가 잘 까는 거예요. 진짜 잘 까는 거예요. 이걸 원래 못 깔아요. 서울에서도.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330명 정도 되죠. 이상적입니다. 300명 미만의 고등학교는 좋은 고등학교 요소에서 조금 빠져요. 왜냐하면 내신을 딸 때 반전의 기회가 너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성적에서 우리가 유성고등학교니까 유성고등학교로 갈 때요. 정말 죄송한데 1등급은 정해져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1등급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등급의 변수는 20% 내외예요. 80%는 1등급 안에서 뭐 얘가 1.5냐 1.7이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뿐이고
나머지 뭐 그 20% 애가 2등급, 1등급이 가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마음 편하게. 그러면 우리가 2등급, 그러니까 3등급이 2등급처럼, 2등급이 1등급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또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그 안에서 중요한 건 아까 뭐가 들어갔어요? 선택 과목 뭐 들을 거야.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은 1.8등급보다 저는 관심 있어서 이걸 들었어야의 2.5등급이 더 플러스를 받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해하셨죠?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도항고등학교. 도항고등학교 어때요? 너무 좋은 고등학교예요? 좋은 고등학교예요? 네, 좋은 고등학교예요. 아니, 유성고등학교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약간 유성고등학교가 너무 좋은 고등학교에 오히려 표현하자면 속하고 좋은 고등학교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도항고등학교를 보게 돼도 근데 10.9만 해도요 밀리지 않아요. 서울 어느 고등학교랑 해도 밀리지 않아요. 깔리는 거 보면 스포츠 생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좀 아쉬운 게 뭐예요? 기아가 원래 고2 때 깔리는 걸 권장해요. 왜냐하면 고3 때 따라가는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과생 아이들이 미리 선행해야 되는 기하나 이런 진로 선택 과목들이 조금 더 준비해야 되는구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깔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보시면 여기 심화 수학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도항고등학교 가면 심화 수학을 들어야 이공계에서 플러스 점수가 되는데 그 점수를 도항고등학교에서 아예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유성고등학교에서 네. 수학 과제 탐구랑 심화 수학 중 택 하나잖아.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근데 과제 탐구 선택해야 돼 심화. 만약에 이 친구가 이공계에 특화된 그 계열을 가면 무조건 심화 수학이죠. 네, 무조건. 그러니까 수학의 어려운 것들을 먼저 하는 심화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되게 공과 계열이나 할 때는 무조건 그걸 사실 선택하는 걸 원하고요. 얘가 약간 그 뭐 수학과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수학과를 가는데 이게 여러 목적으로 가. 예를 들어서 점수가 정말 수학에 막 너무 높아서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예요. 그런 친구는 수학 과제 탐구나 아니면 물리학과를 가려고 해.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것들을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 과제 탐구는 심화 수학만큼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이런 맞습니다. 심화 수학보다는 수학 과제 탐구를 가는 게 낫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탐구 활동, 그러니까 탐구 과제 탐구가 있다는 건 이걸 가지고서 응용할 수 있는 응용 부분인데 심도 있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심화 수학은 말 그대로 거기 심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잘 할 수 있지 않으면 다른 걸 선택하는 게 맞죠. 근데 여기 또 보시면 물투, 화투, 생투, 지구과학 투가 있잖아요. 이건 되게 잘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3까지 뭐가 있냐면 의무사항이에요. 문과 학생은 이과 과목을 한번 들어야 돼요. 하나를 무조건 필수예요. 그리고 이과는 문과를, 그러니까 과학을 꼭 듣고 사회 계열을 하나씩 꼭 들어야 돼. 의무예요, 의무. 근데 또 아무 정보가 없으면 아이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물리학 원 듣고 앉아 있어. 문과 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9등급이니까 무조건 깔아줘. 무조건 깔아줘. 그래서 저는 우리가 팁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진로 선택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절대평가라고 했죠. 네, 깔아줄 필요 없잖아. 여기서 보면 과학사 이런 거 들으면 돼요. 과학사나 생활, 지금 안 보이는데 생활과 과학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빨간 게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학부모님들 빨간 게. 그러니까 빨간 걸 들으면 A, B, C로만 나오니까 그렇게 듣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일반 선택으로 절대 선택을 듣는 건 바보예요.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신고등학교 어때요? 네, 대신고등학교도 훌륭합니다. 깔린 거 볼까요? 보시면 2학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3학년 여기 깔리는 거 심화 수학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어요? 네, 고급 수학.
그러니까 깔리는 수업이 학교의 쿼를 정의해요. 근데 서울에서도 50%가 고급 수학이나 심화 수학이 안 깔려요. 서울 고등학교가. 서울에 있는 인서울도. 지역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평균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인서울에서. 거기 안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심화 수학 똑같이 있고 과학과제 연구. 얘가 예를 들어서 이공계면은 이런 거 무조건. 네. 이제 저렇게 깔리는 게 다르게 된다는 말은 좀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다시 넘어가면 아까 중2랑 중3이 다른 건 기본 세팅값 있잖아요. 이 박혀져 있는 거 있죠. 이 박혀져 있는 건 못 바꿔요. 그러니까 박혀져 있는 거 못 바꾸고 이 사이사이에 선택해서 듣게끔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갈 때 어떤 고등학교가 내 아이에게 맞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원래 제 강의가 1시간 반 정도인데 오늘 너무 이제 이렇게 오셔서 5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제가 이제 아주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학생부를 고등학교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보시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키워드릴게요. 너무 키웠다. 교과 우수상, 서평쓰기 대회, 교과 우수상, 국어, 표창장, 교과 우수상, 교과 우수상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거든요. 예, 잘한 친구일까요? 아닐까요? 네, 교과 우수상은 가중치 빵점이에요. 교과 우수상은 우리가 어디서 알아요? 내신 등급에서 이미 나와요. 이거는 상으로 안 쳐요. 교과 우수상은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얘가 국어국문학과 실제 지원하는 애예요. 이 서평쓰기 대회가 장려상이지만 이게 가점이 제일 높아.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앞에서 좀 넘어갔는데요. 제가 앞에서 넘어갔는데 어떤 거냐면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이제 뒤에 설명 가면서 했는데 제가 왜 왔다 갔다 하냐면 더 집중 잘 하시라고. 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중3에서 고1이 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게 앞자만 딸 거예요. 자동봉진. 네, 저 단어가 자동봉진이 입에 붙는 순간 내가 진짜 수험생 엄마가 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 엄마들한테 실제 물어보세요. 누구 엄마 자동봉진 알아? 했는데 그게 뭐야? 그러면 일로 와봐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얘기를 해도 돼요.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인데요. 보시면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 미반영 있죠? 미기재가 있죠?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좀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반영과 미기재는 다르다. 네. 이거, 그러니까 진짜 프라이드를 가져도 되는 그 정보는 뭐냐면 미반영이 일반 학부모는 반영이 안 되는 줄 알아요. 틀린 정보입니다. 1차 서류에서만 미반영이고요. 면접이나 이런 데 가면 무조건 거의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걸 질문하거든요. 1차 서류에서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미반영이.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하냐면 아까 우리가 장려상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수상 경력 어떻게 해요? 미반영이죠. 수상 경력 미반영이죠. 근데 이게 결국은 면접 때 힘을 발휘하니까 학교에서 독려해요. 얘들아, 이거 좀 참여 좀 해봐, 얘들아. 너희 면접 볼 때 되게 중요해. 라고 학교에서 독려를 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미반영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율 동아리, 예를 들어서 자율 동아리는 대입에 미반영인데 유성고등학교를 갔는데 내 아이가 엄마 그러는 거야. 엄마, 내가 유성고등학교에서
요즘 정치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이 너무 많아져서 막 수석 보좌관이나 이런 뭐 드라마도 있었지만 나 그런 거 좀 하고 싶어. 정치 외교학과 가고 싶어. 했는데 학교에 뭐 아무 동아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정치 토론 동아리를 5명이 뭉쳐서 만들어서 선생님을 배정받았어. 담당 교사를. 그렇게 만들어진 동아리가 자율 동아리예요. 근데 그거는 1차에서 반영이 아예 안 돼. 근데 갔더니 유성고등학교에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마다 여의도 국회를 탐방하는 국회 탐방 동아리가 기존에 있어. 그거는 선택 동아리거든요. 선택 동아리는 1차부터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전략이에요. 내 아이가 조금 더 내신이 부족한 걸 서류부터 힘을 쓰고 싶다 하면 선택 동아리를 권유합니다. 학교에 기존에 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고등학교들 중에서 선택 동아리를 무엇을 할지를 미리 조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3 이제 겨울방학 지나고 2월 초에 늦어도 발표하잖아요. 고등학교. 발표되면 그 학교에 로그인이 다 폐쇄형이에요. 모든 고등학교가. 그러면 하고 전화하면 돼요. 저 이번에 거기 학교 가는 학부형인데요. 승인 먼저 해주시면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러니까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승인해 주세요 하면은 이틀 안에 해줘요. 그러면 그때 들어와서 학교에 동아리가 뭐가 있고 내 아이가 하고 싶은지. 이게 왜 있냐면요. 가자마자 인기 있는 동아리는 무조건 먼저 차요. 실제. 그때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이 동아리를 왜 하고 싶은지를 실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야 되는 거. 저 어떤 대학 무슨 과를 제 아이가 가려고 해서요. 특히 그 과목에 좀 세특이나 이런 건 신경 써 주세요라는 걸 학기 초에 담임 또는 학과 선생님한테 면담 신청을 해서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걸 꼭 해야 돼요. 이것도 팁이에요. 그리고 소논문이 기재가 금지됐는데요. 소논문을 대체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정말 그만큼 중요해요. 합격에 많은 에너지를 줍니다. 과학탐구 활동 보고서. 실제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 중에 외대부고나 서울과학고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학활동 보고서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부분에 소논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보다 과학탐구활동 보고서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우선은 미반 0이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에서 학생부에 좀 힘을 더 실어주고 싶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내 딸이 아나운서나 이런 방송 PD가 꿈이야. 방송인. 그랬더니 학교에 갔더니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학교에 방송제가 있고 그 방송제를 교사가 지도해서 20명의 봉사활동 스텝을 모아서 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됐어. 그거는 대입에 반영이 돼요. 이해했어요?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봉사활동은 1차부터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봉사활동을 했는데 넌 봉사활동 뭐 했니? 저는 교실에서 책상 줄맞추기 제일 잘해요. 뭐 이게 봉사활동의 가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영 안 한다는 거예요. 휴지 줍기. 화장실에서 전 1년 내내 살았습니다. 정말 저보다 잘 줄 애는 없어요. 이거를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제가 생각났으니까 동아리에서 아들, 딸이 무슨 동아리 할지 모르겠대요. 엄마 모르겠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그때의 차선책. 무슨 동아리가 좋을까요? 학생회도 맞습니다. 네, 너무 갑자기 답해 주셔가지고 원래 제가 먼저 생각했던 것보다 또 거기 들어있어요. 학생회도 좋아요. 바로 독서 토론 동아리예요. 어디 갖다 붙여도 돼요. 어디 갖다 붙여도. 그러니까 약간 맞는 키 같아요. 독서 토론 동아리가. 그러니까 막연하지 않으면 독서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더 읽고 싶어서 이게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애매하면 독서 토론 동아리를 무조건 들어가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한 학기에 몇 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내 아들, 딸이 지금도 여전히 안 읽지만
고등학교가 돼서 내 자녀가 좀 읽었으면 하는 이상적인 권. 너 이 정도 읽으면 대학 갈 때 도움 될 것 같아. 몇 권일까요? 1000권 누구예요? 네. 한 학기에. 네. 한 권? 네. 5권. 네. 권장하는 건 15권 정도고요. 한 학기에. 근데 그렇게 못 읽어요? 못 읽어요. 책을 많이 읽는 걸 무조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권에서 5권 정도는 그래도 필독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책들이 어디에 녹아 있냐면 자율활동, 하다못해 동아리, 진로활동, 세특 등에 녹일 수 있어요. 독서활동을 담임 선생님한테 갖다 주면요. 이거는 진짜 아무 효용이 없어요. 과목 선생님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의사와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생명과학 선생님한테 갖다 줬어. 그러면 거기에 세특에 녹이면 돼요. 이 학생은 어떤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정말 관심 있는 학생으로서 이런 등등이 이렇게 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건요, 독서가 되게 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온 거고요. 갈게요. 교과 우수상, 개근상, 교과 우수상. 네, 얘는 상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또 볼게요. 아까 우리 4글자 앞다 따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동봉진. 맨 처음 자율활동이에요. 저희 볼까요? 우와,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을 이제 이렇게 받았고,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까지 받았어. 그리고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 및 이런 교육을 받았어. 어때요? 딱 볼 때 자율활동 잘 써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못 써 있는 것 같아요? 왜 못 써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무슨 활동이에요? 앞장 자율이죠. 얘가 교장 선생님, 저는 생명 존중에 대해서 정말 교육받고 싶습니다. 교육해 주세요. 이랬을까요? 정교회가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 정교회 50%가 넘는 아이들은 이렇게 써져요. 실제 그래요. 얘 자율활동 읽어볼까요? 학급 프로젝트에서 의학, 약학 관련 모든 구성 후 주제 토인 블라블라 해서 나한테 바나나 신문을 제작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다. 얘는 어때요? 네, 얘가 훌륭한 거예요. 얘 약대 간 친구거든요. 얘 이거 어떻게 썼을까요? 어떻게 썼을까요? 네, 제가 가르쳐줘서 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실제 그래요. 근데 이거 딱 보면 이게 몇 등급짜리 같아요? 네, 한 4등급 원래 그렇게 보거든요. 1.9등급. 얘 저랑 컨설팅 할 때요. 너 스카이 절대 못 간다고 했어요, 실제. 펑펑 울었어요, 펑펑. 그러니까 내신 관리만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게 이런 학생부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꼭 아까 학생회 말씀하셨는데 반에서조차 자치회장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은 무기예요. 되도록 아이가 너무 싫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너 이게 너에게 0.5등급이야. 그냥 해. 너 12시에 자야 되는 거 30분 일찍 잘 수 있어. 학생회장이.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동아리 활동. 이 친구 되게 잘 썼는데요. 뭐가 좀 아쉽냐면 독서가 녹았어요, 안 녹았어요? 안 녹았는데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기억 전달자를 읽고 기억이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식으로 녹이면 되게 풍성해 보여요. 그러니까 얘 못하진 않았는데 100점 만점에 우리가 한 70점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런 건 85점, 90점까지 독서 때문에 얘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싶은 고민들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부는 딱 이겁니다. 고민이 있는가? 내 아이가 하고 싶은 게 학생부에 묻어 있는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로 활동에서 이거 첫 문장이 뭐예요? 네, 얘 진짜 수학교사 하고 싶은 애예요. 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걸 보면 얘가 진짜 우리 과에 오려고 하는 게 보여야지 그게 우수한 학생부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거 없이 공부 엄청 하다가 오면 너 근데 우리 학교 왜 지원했니? 엄마 가래요.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특 같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이 우리 교사 추천서가 없어진 거 아시죠? 올해부터. 네. 행특 종합 의견이 바로 교사 추천서 같은 칸이에요. 이해하셨죠? 대학에서 볼 때 실제 평가목 중에서 인성 봅니다. 인성.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항상 밝고 부드러운 얼굴로 생활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서 신뢰와 호감을 줌. 이런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꼭 지정해서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어디 대학에 어떤 목표로 제 아이가 제가 보기에 지금 고등학교 돌아서 첫 시험을 보면 3점대 초반까지밖에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학생부를 좀 관리 잘해서 인서울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학생부 좀 쓸 때 혹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가 연초 선생님 면담 잡히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 선생님은 어떻게 인지할 것 같아요? 그런 엄마가 30명에 3명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기해주면 그냥 딱 각인이 되니까 이 엄마는 되게 교육적인 부분에 좀 열정이 있고 내가 좀 봐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래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학생부를 쓸 때요. 학생부 원래 어떻게 쓸까요? 학생부는요. 학기마다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학생부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1학기는 8월 30일까지 써야 되는데 수정이 그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는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쓰는 게 원칙인데 안 쓸 수 있어. 나이스 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3이잖아요. 중3 1학기 께 기록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지금 나이스에 뜯어봤는데. 잘못된 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써야 되는데 그게 뭐 정말 잘못됐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 자녀가 외고를 지원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무엇인가를 막 중2, 그러니까 중3은 이미 끝났고 아시겠지만 중3, 3학기에 학생부는 안 들어갑니다. 외고나 막 이렇게 될 때. 하여튼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되는 건 8월 달에 나이스를 한번 꼭 띄워보고요. 안 써져 있다면 무디 정도 한번 해보는 게 좋고 두 번째는 12월 전부터는 어느 정도 쓰기 시작해요. 이제 한 번에 그 인원들을 다 못 쓰니까. 그래서 월마다 뜯어보는 걸 권장드립니다. 떼어보는 거 집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내 아이 학생부가 그래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그 보완점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죽었다 깨놓고 정말 대통령이 와도 못 바꾸는 건 1학년 때 걸 2학년 때는 손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아예 막힙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걸 2학년 때 좀 늦어가지고 2학년 3월 달에 봤어. 신학기에. 봤는데 이거는 조금만 더 보완해주면 너무 잘 써질 것 같아. 절대 불가능해요. 학년이 바뀌면 손을 아예 못 댑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똑같아요. 학업 역량, 전공적,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뭐 우리가 저 대학 갈 건 아니지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의 4개 항목을 우리 아이가 평가받을 거다라고 보시고 그거 자체가 녹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열카에서 어떤 것까지 준비했냐면 의대를 가지 않더라도 이번에 윈터 캠프 1박 2일을 해요. 저희가.
윈터 캠프를 뭐라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예요. 전문의가 와서 의예과 입시, 그러니까 전문의가 와서 실습까지 할 거고요. 실습 체험. 갖고 전문의가 함께하는 뭐 의사생활이나 내과 실습, 해부학 이런 걸 하고 마지막에는 의예과 주제 탐구 보고서 작성을 아이들이 하고 발표까지 하는 걸 할 거고요. 이게 1박 2일로 하는데요.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게 목동이나 대치에서도 잘 나가는 학부모 학원만 해요. 근데 대전에서는 당연히 여기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광주도 하고요. 대구에서도 대구는 쏜셈이라고 5천 명이 있는 학원이에요. 근데 거기서만 대구에서도 하고요. 부산도 거기서만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 날짜는 지금 저희가 10월 말에 와서 10칼을 다니는 재원생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비 고1 아이들이 이걸 하고 가면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뭐 항공우주공학 어떻게 로켓을 설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그러니까 공학 계열까지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끔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1박 2일 프로그램 안에 있고 서울로 가지 않아요. 대전에서 저희가 호텔 안에서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캠프에 대해서 뭐 한번 기대해서 보내주셔도 아마 좀 남는 게 굉장히 많을 거고요. 저희가 사진이나 이런 거 다 찍어서 또 학부모님들한테 드릴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캠프 할 때 참관 정말 너무 하고 싶어요. 뭐 이런데 참관은 네, 저희가 그 잠깐 스쳐 지나가듯 보고 가시는 건 괜찮은데 뭐 참여 같은 참관은 좀 어렵다는 말씀 문의하시더라고요. 네, 좀 어렵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입시에 대해서도 괜찮고요. 네, 뭐 고등학교 생활 뭐 어떤 거든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문지 보시면 한 장짜리가 있어요. 네, 이거를 써주시면 뭐냐면 여기 밑에 동그라미 나는 1대1 진로진학 컨설팅에 대해서 이거 뭐 비용 이거는 다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안내라도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희가 1대1로 전화 드릴 거예요. 우리 그 열카 입시연구소에서. 그래서 여기서 캠프는 뭐 비용이 어떻게 되고 선착순으로 인원을 어떻게 자를 거고 이런 내용들이 같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내 아이가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궁금한 거대로 동그라미를 하나 치면 하나, 두 개 치면 두 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종합 안내를 드릴 거여서 하고, 나는 진짜 하나도 안 궁금해 하시면 동그라미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 전화번호를 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자료가 있을 때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네. 대학교별로 핵심 권장 과목이랑 권장 과목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는 학교별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네. 사실 저희가 일반고를 선택하는 이유가 일반고에서는 비교과를 챙기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교과전형 많이 생각하고 일반고를 선택을 할 텐데 유성고는 종합전형으로 많이 보내는 학교이라 어떻게 준비를 하나요? 여기서 원론적인 답을 먼저 드릴게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요, 크게 차이가 정말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등급이라고, 그러니까 1점대라고 해서 약속되지 않아요. 교과 전형에서. 어차피 다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종합 전형을 준비한다라고 아예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확장적으로 아까 수능 자체에도 그 교과 평가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3이 되게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내신 관리만 한다고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대학을 잘 간다? 이걸 개런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경을 다 써야 됩니다. 그게 어려워요. 남자인데요. 그러면 학종이 그렇게 중요하면 장사고 가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중2면, 그러니까 중2면 못 가도 외고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거여도 준비해. 무조건. 지금 중2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중3과 중2가 나눠졌잖아요. 일반고 가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고 엄마들의 90%가 몰라요. 좀 전에 질문처럼 2등급 초반까지만 해도 내신 안 밀리면 무엇인가 인서울에서 우수한 어떠한 포지셔닝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특강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신이 예를 들어서 2점 중반까지 밀려도 커버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거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가면 돼요. 그래서 일반고가 자사고에서 부족한 걸 조금만 신경 더 쓰면 밀리지 않고 대학 스카이 뭐 연대 정말 갑니다. 실제. 제가 볼 때 종합을 못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포장해서 되게 잘합니다 보다는 못하지 않는다는 건 아까 얘기했 요청이나 본인이 관리했을 때 받쳐줄 수 있는 학교긴 하기 때문에 본인이 정보를 가지고 학교에 요청하면 잘 관리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아마 죄송해요. 이 얘기. 유성고등학교가 극과 극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과에 집중하는 애, 이걸 같이 준비하는 애, 아무 생각이 그냥 수능으로만 갈 생각을 하는 애. 근데 세 번째 수능으로 갈 아이들이요. 되게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차라리 3점대인데 정시로 막 준비하는 아이들이 3점대가 있다면 저는 되게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니네가 차라리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자동봉진이나 세특이나 이런 걸 하면 정말 더 개런티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쉬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 네. 과목별로 선행은 수학을 여쭤볼게요. 네. 선행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요? 그거는 잠시만요. 그거는 이따가 수학 선생님이 오실 거라서 네. 네. 시간 관계상 아마 우리 소장님이 자주 오실 거거든요. 네, 이제 저 여기서 이제 월급 주고 해서 자주 올 겁니다. 네네, 궁금하신 거를 많이 물어보실 수 있도록 하고 네. 다 전문가들이셔가지고 네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간 관계로 아, 네네. 아쉽게 끝나야 다음에 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좀 오늘 유익하셨죠? 네. 질문이나 이런 거 꼭 내주면 제가 또 1대1로 안내 드리거나 저희 입시연구소 또 열카 입시연구소에 소장이지만 우리 뭐 팀장님이나 같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 열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